IELTS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목표 점수를 향해 가시는 길목마다 파이팅이 필요하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해커스 IELTS 라이팅 전문 강사 조세핀 육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신 후에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도움을 드린 것이 바로 이 라이팅 영역인데요. IELTS 라이팅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토익이나 토플 시험에 비해서 문제 유형 자체가 생소합니다. 단순히 내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IELTS 라이팅에 출제되는 두 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들과 글의 작성 방식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과 그 주어진 20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그 안에 완성도 있는 글을 작성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극대화된 현실주의입니다. 다른 영어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IELTS 시험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부담스러운 시험입니다. 정확하게 목표 점수와 목표 기간을 초반에 설정을 해두시고요. 그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곁에서 리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께서 라이팅을 공부하시게 되면 가장 가져가시는 큰 혜택이 뭐냐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입니다. 사실 대형 어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는 좀 통합적으로 리드를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글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팁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 약간 다 같이 이렇게 리드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수업을 여러분께서 같이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첨삭도 해드리고 개인 지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저와 함께 소통을 좀 많이 하시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가 굉장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집어드리고 거기에 알맞게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좀 두통이 생기면 두통약을 먹어서 그 통증을 좀 완화시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나의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실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거기에 알맞는 제대로 된 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선생님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랑 같이 소통하실 때에 민망하거나 쑥스럽거나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저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혹은 앞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IELTS 라이팅 시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IELTS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일반 IELTS, 그래서 페이퍼죠. 종이로 시험 치시는 그 IELTS 같은 경우는요. 1교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면 바로 1교시에 라이팅 시험을 치게 되실 거고요. 자, 요즘에는 컴퓨터로도 시험 많이 치르시는데요. 컴퓨터로 치는 CD IELTS 같은 경우는 3교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IELTS 라이팅은 총 시간 60분 주어집니다. 그 안에 2개의 과제물을 완성도 있게 여러분께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타스크 1이라고 해서 이 과제물 첫 번째는 리포트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 리포트는 보고서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 옮겨서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 20분 주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현장 가서 그 현장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긴장하시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실 건데요. 저와 함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소 글자 150글자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0자를 못 채우면 페널티, 그래서 감점이 생긴다라고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생각보다 150글자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하신 대로만 해주시게 되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해왔는데 이 각각의 타스크마다 좀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강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스크 1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데이터, 이 밑에 보시게 된 문제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라든지 차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형이나 그림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림 속에 도대체 어떤 정보를 지금 담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께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뱉어낼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 주어진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실들을 디테일하게 적으실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제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태스크 2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해서 가장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들,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솎아내고 그리고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정보들은 좀 그죠? 놔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문제 유형들 주어져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 대부분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실제 현장에 가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제 유형들 중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유형을 경험하고 실제로 작성해보고 선생님께 첨삭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러 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페이퍼 IELTS로 시험 치시는 분들께서는요. 요런 이제 답안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식 앤서 시트인데요. 여기다가 여러분 수기로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첨삭 과제를 제출을 하실 때에도 페이퍼 IELTS로 시험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다가 여러분 손으로 써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나는 CD로 할 것이다, 컴퓨터로 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워드 파일에 타자로 쳐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아직 결정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항상 손으로 작성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타스크 2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스크 2는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에세이는 일단 서론부터 결론까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할 때 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어져 있는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뭐 사회적인 문제점들,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보건 문제, 과학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장들을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풍성하거나 컨트롤이 안 된 상태라면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글을 쓸 수밖에 없어서 에세이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완성하는 거,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서 시간 컨트롤하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250글자 쓰셔야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타스크 1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쓰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자, 나와 있는 문제 속에 있는 영어 문장 하나하나,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엉뚱한 얘기를 250글자로 쓰시게 되면 감점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질문에 답하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서론부터 결론까지 250자를 쓰다가 보면 대부분 여러분 약간 중후반대에 이야기에 심취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심취해서 막 영어로 쓰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글에 주장이 흐려지거나 주장에서 다른 곳으로 새거나 이렇게 여러분 중간에 논리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수업 시간에 같이 여러분 스킬들을 배우시게 될 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구조를 논리적으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주어져 있는 문제 유형들마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뤄보지 않은 주제가 나오거나 최신 기출 주제들이 여러분들 뭐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경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6.5점 이상으로 고득점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점수 배점 자체가 타스크 1은 3분의 1배점을 가지고 있고 타스크 2는 3분의 2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세이 라이팅에 좀 더 치중해서 좀 이 에세이 라이팅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점수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세이 라이팅 같은 경우에 찬반 토론형과 장단점 토론형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 유형 그리고 양쪽 좀 상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아이디어를 피력하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앤서 시트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서 과제를 제출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IELTS 라이팅 시험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제가 이따가 고득점 비법을 설명드리면서 두 개의 과제에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필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해커스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IELTS 라이팅 수업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중급반을 들어야겠다, 아니면 정규반을 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해커스 IELTS 라이팅 수업에서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반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플러스 목표 중급반에서 라이팅 수업 하고 있고요. 6.5 플러스 목표 정규반에서 라이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목표 점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극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6.0 플러스 반에서 그리고 6.5 플러스 반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글의 구조 방식과 표현력과 어떤 고득점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고득점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스트레스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목표 점수,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그죠? 어떤 기관, 내가 이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 이 기관이 6.0까지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쪽 반에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6.5점까지는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반에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표 점수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 점수, 목표 기간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두 반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교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가 오버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던 내용을 또 듣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목표 점수가 다르고 교재가 달라서 다루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6.0반 같은 경우는 과제별로 문제 유형을 좀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입문 느낌이 좀 강하죠.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종합반 그리고 점수보장반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문법 설명을 길게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점수를 공략하는 방법들과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공략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지 문법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글의 구조, 그래서 여러분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 이런 구조 학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까 왜 좀 낯설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그래프나 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필수 표현들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작을 하실 때의 이 문장 하나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복잡하거나 고급스럽거나 문법적인 다양성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6.0 플러스 반에서 개인적으로 표현 공부도 많이 하시고 패러프레이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께서 목표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중급반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자, 이제 정규반으로 올라가게 되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 그래서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파이 차트라 그래서 동글동글한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 차트를 2개짜리를 중급반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실제 시험에는 6개도 나오거든요, 파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왜 복잡해 보이는, 굉장히 약간 어마무시해 보이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데이터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알맞게 해석력을, 그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문제 유형별로,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문제 유형마다의 특징도 있고, 문제 유형마다의 특징이 있으면 내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득점이다. 6.5점 이상. 그래서 6.5, 7.0, 7.5, 8.0 이렇게 여러분 고득점으로 가시려면 3분의 200점을 가지고 있는 에세이 라이팅을 굉장히 여러분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 난이도가요, 여러분. 이 정도의 글은 6.0 정도의 글. 그런데 이 정도의 글은 6.5 정도의 글. 이렇게 채점관들이 좋아하고 아니면은 좀 별로, 그죠, 여러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글의 스타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영작하실 때는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좋은 표현들, 이 표현을 반복할 때 정말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왜 반복을 하게 되면 글을 읽는 사람이 집중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표현력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긴 글을 쓸 때에 중간중간에 내 의견을 반복할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훈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0 플러스 목표 중급반과 6.5 플러스 목표 정규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어휘, 그리고 발음 요 세 가지는 여러분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요소 중에서 이 세 가지는 가장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단단하게 기초공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인데요. 문법, 어휘, 발음 요거 세 가지가 단단하게 그죠?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목표 점수에 맞게끔 공부하시는 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굳이 6.5점 필요 없는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셨던 고득점 비법을 좀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과제별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스크 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아, 이건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약간 생소해 하실 수 있는데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한 달을 공부하시든 2달 동안 걸쳐서 그죠?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들께서 좀 친숙해지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IELTS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다 보면 괜찮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타스크 1의 팁입니다. 수치를 해석 묘사하라. 해석이라는 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 타스크 1과 타스크 2의 이 차이점 여러분들 약간 지켜야 되는 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스크 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이 하드 팩트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하드 팩트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딱딱한 사실들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기자가 이 뉴스를 보도하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입힐 수는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왜 이걸 여러분들 이게 사실적으로 딱딱딱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여기다가 여러분 뭐 speculation 추측이에요. 여러분 잘못 얘기하면 억측이라 그래서 잘못된 추측이라는 의미로도 여러분 사용이 됩니다. evaluation 평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guess 아니면 opinion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나의 주관적인 추측이나 판단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로 이 선을 살짝만 넘어가도 감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이 데이터 속의 정보를 사실감 있게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6.0 점수와 6.5 점수가 갈리는 거예요. 6.0 점수까지를 여러분 커트라인으로 잡으시게 되면 이 하드 팩트만 보이는 팩트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잘 지켜서 해석 묘사를 하시는 분들 고득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 속에 명백하게 보이는 이 팩트들만 문장으로 단순하게 묘사를 하시게 되면 고득점까지는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석은 절대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파이 차트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Percentages of British students. British students면 여러분 영국 학생들이니까 영어가 원어인 자기들의 모국어인 학생들이겠군요. In a university, 한 대학교 안에 있는 영국인 학생들의 비율들을 보여주고 있는 파이 차트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speak foreign languages.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 그죠? 영국인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French 57%, Spanish 25%, German 독일어 10%, Asian 그러니까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다 이렇게 합쳐서 그죠? 그래서 8% 이렇게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제가 지금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단순 데이터 묘사와 데이터 해석 묘사를 여러분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단순 데이터 묘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 그대로 너무 심플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스페니쉬가 빨간색이잖아요. Spanish, 스페인어는 accounts for 이런 것도 외우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타스크 1에서 6.0 플러스 중급반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필수 표현들을 공부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런 게 이제 필수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6.5 플러스 반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거 너무 당연한 표현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저런 걸 사용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다 스페니쉬 has 이런 거 사용하시게 되면 6.5점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account for 차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스페인어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in this chart. 이 차트 속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문장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뭐 깔끔하고 정확한 문장이죠. 여러분 전치사들도 제대로 잘 쓰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를 하시는 것은 점수를 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리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파이 차트는 대부분 백분율이기 때문에 이 어떤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상황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국적이 영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들을 100명이라고 칠게요.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 불어 할 줄 알아요.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학생들 100명 중에 25명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뭔가 주어져 있는 수치를 풀어서 해석해야지,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 스페인어는 인기가 없고 뭐 프렌치는 인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좋고 나쁘고 호불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넘어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해석을 하시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그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꿀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25%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요. 10명 중 4명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뭐 100명 중 25명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뭔가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4 in 10 British students of this university 이런 데에 이제 표현력적인 고득점도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설문조사. 설문조사가 영어로 뭐야? A survey.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면서 설문조사를 했든지 했겠죠. 그럼 여러분 이 대학교에 영국인 학생이 얘네들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럼 여러분 누구 중 10명 중에 4명이에요. 누구 10명? 응답자들 10명 중 4명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British students of this university, British students in a university, 나 이거 반복하는 거 별로 고득점 못 받을 것 같아, 그죠? 그럴 때에는 표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 다 지우고 여러분 요런 단어 한번 써볼게요. respondent. 자, 여러분. 우리 응답하다라는 동사인 respond라는 동사 아시죠? 걔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응답자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British Students in a University를 대상으로 한 거라는 게 이미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글을 읽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영국인 채점관이에요? 그죠? 영국인 채점관이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서론에서 소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어휘들로 커버를 해주시게 된다면 표현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고득점을 받게 되겠죠. 글자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명의 응답자들 속에 4명은 스페인어를 말한다 라고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고득점 팁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타스크에서도 여러분 고득점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특히나가 여러분 왜 3분의 2 배점을 가지고 있는 에세이 라이팅 같은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너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만 하시려고 하면 글이 풍성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주장을 뒷받쳐 줄 수 있는 실예를 들어주시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 2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해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재 안에 있는 내용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따로 최신 기출로 나왔던 이런 주제들을 좀 변형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 같이 공부도 하고 아이디어도 한번 같이 추려보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건데요. What are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 저희 뭐 IELTS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는 스피킹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라이팅을 쓰다가 보면 선생님의 도움으로 본인이 라이팅 에세이를 하나를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완성한 그 에세이 속에 내가 얘기한 것들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한두 줄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고 나중에 스피킹 시험 치실 때에 파트 3에서 여러분 디스커션 하실 때에 비슷한 주제가 나오게 되면 술술술술 그 문장은,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렇게 과목들별로 너무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서로 도와줄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환경 문제는 뭐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분께서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문제점과 해결책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현상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이펙트만 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설명 위주로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위주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이 되면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뭐 태풍이라든지 그죠 폭풍 같은 것들이 많이 온다 이러고 해수면이 상승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론만 설명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현실적인 영향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훨씬 이게 글이 재밌거든요, 여러분. 풍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 모국어가 아니다. 그쵸? 영어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많아요. 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영어, 제2외국어로 풀어내는 것이 원어민인 영국인 채정관 분께서 읽었을 때 좀 지루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뉴스 기사거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 실예들 정말로 뭐 주변 사람이 겪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게 되면 글을 읽는 분도 집중력이 생기고 아 그래 이 포인트가 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포인트 전달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채점관 선생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채점을 하실 때 한 장 보고 내일 또 한 장 보고 내일 또 한 장 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앉은 자리에서 50개, 60개씩 여러분들 채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집중력이 떨어지시겠어요. 그래서 체크할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기본적인 거를 체크를 하고 넘기시게 되는데 그런데 설명만 주구장창 해놓게 되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약간 집중력 있게 글을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나의 주장을 당연히 여러분 뒷받침해야 됩니다.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실제 사례로 뒷받침된 에세이 한번 살펴보시니까 자, 이펙트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 이게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서 그 해양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 sea life라고 하죠.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예를 좀 더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례를 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구 전체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만 보든지 아니면 멕시코만 보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딱딱 꼬집어서 한 군데에 벌어졌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어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육하원칙을 지어내려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 약간 어떻게 봐도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뉴스도 좀 많이 보시고 글로벌적으로 그죠? 글로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 가끔은 여러분들 이렇게 뭐 미국의 어떤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건 어떻게 나왔나 그죠?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사실 여러분 영화에서 봤던 거, 드라마에서 봤던 거, 실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봤던 거, 신문에서 봤던 거 아니면 여러분 왜 이 포털 사이트에 뉴스 가보시게 되면 헤드라인만 봐도 돼요. 헤드라인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뭔가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근거 같은 거,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뒷받침을 해서 글을 쓰시게 되면 훨씬 여러분 풍성한 글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봤던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국의 최남단에서만 발견되던 남방돌고래 bottlenose dolphins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왜 코 모양이 병처럼 생겨서 bottleноse라고 해요. 그래서 이 bottlenose dolphins가 원래는 제주도 깊은 바다, 굉장히 따뜻한 곳에서만 발견이 됐었는데 하지만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서 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지난 10월이면 여러분 동해 바다는 좀 춥거든요. 동해의 깊은 바다에 출몰해서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목격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정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 피부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글을 내가 50개를 지금 채점을 하는데 이런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뭔가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이렇게 이야기가 색다르면 표현력도 색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남들이 쓰지 않는 표현들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하고 사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IELTS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 나오면요. 여러분들께 이제 링크도 좀 걸어드리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들 가지고서 조금씩 여러분 변형시켜서 그죠? 예, 작성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에세이 라이팅 완성도 있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제가 준비한 수업과 그리고 IELTS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IELTS는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3박자가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법, 어휘, 발음 잊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본격적으로 목표 점수를 공략하실 때에는 저와 같은 이런 제대로 IELTS 시험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커스 학원 IELTS 라이팅의 정석 조세핀 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